오늘은 베트남의 여행 도시 동따오에 갑니다. 짐을 다 챙기고요. 호치민에서 이제 동따오로 버스를 타고 갈 거고, 아마 리무진 버스라고 하고 한 가격은 한 10,000원 정도, 한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가봅시다. 지금은 버스 에이전시 있는 샵으로 가고 있고, 아이고 귀여워라. 애기도 귀여운데 강아지 귀엽네. 여기는 그 유명한 그 금은방 환전소라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건 도저히 못하겠고, 오늘도 컴퓨터 가방과 백팩과 흰색을 메고 약 25kg를 메고 걸어갑니다. 그래도 멀지가 않아서 15분 정도면 도착하니까 가서 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쪽 버스 에이전시에서 버스를 타고 벙따오로 갑니다. 벙따오는 베트남 해변 도시로,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방학을 맞았을 때 간다고 했거든요. 벙따오는 휴가를 즐기러 가는 곳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인의 휴가 도시니까 한번 저도 여행 휴가를 왔다 생각하고 여행을 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호치민이 사이공이잖아요. 원래 지금은 호치민이라 부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히 간판이나 맥주도 사이공이 유명하고요. 맥주 간판도 사이공이라고 써있는 게 꽤 많습니다. 에이전시가 저기 여기 보이네요. 저기에서 하면 되거든요. 12시 차를 예매했고 지금 11시 44분입니다 45분까지 와달라고 했으니까 딱 맞춥니다. 12시 차로 가고요. 저는 A7 좀 저렴한 창가 좌석입니다. 이게 에이전시 모습이고, 오니까 이름 적고 생일 연도 적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땀 달라버렸네. 3시간 간다는데 지금 시각은 12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석 놓기로 괜찮네요. 지금 시각은 12시 40분 2시간 반 정도 걸렸네. 지금 리무진 버스라서 한 명씩 내려가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벙따오에 예약한 호텔인데요. 또 꽤나 큰 더블 사이즈 정도의 베드가 하나 있고요. 짐칸과 아주 작동 잘하는 냉장고, 맥소를 해보니까 얼어요. 그리고 작은 테이블과 TV, 그리고 화장실도 칫솔이나 이런 일회용품 같이 주고요. 생각보다는 깨끗했어요. 따뜻한 물도 꽤나 잘 나오고요. 큰 문제 없이 무난한 방입니다. 1박에 8,000원, 8,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는 진짜 한국 기업들이 많은 게, 이렇게 벙따오 곳곳에도 GS25가 있어요. 지금이 우기여가지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기 벙따오가 해산물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는 해산물을 먹어줄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쌀지는 모르겠네. 싸서 싶다, 많이 먹고 싶다, 이것저것 꽃게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분홍색 노을이 같네요. 지금 시각이 5시 40분이니까 아직 석양이 질 시간은 아닌데 생각보다 하늘이 엄청 이쁘게 바뀌었는데, 지금 우기여서 그런가 저쪽 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엄청나요.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하거든요. 오늘 하늘 이쁘다. 그 유명 비치답게 사람이 꽤 있네요.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 저쪽은 사람이 더 많네. 와, 저쪽 끝이랑 이 오른쪽 끝이랑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가운데 별로 없네. 인천 느낌이 나는 바다긴 한데 약간 서해 바다 같기도 하고. 소지도 한번 봅시다. 번개가 엄청 칩니다. 와, 서해 냄새 난다. 물도 서해다. 적당하게 깨끗한데 약간 좀 흐린 물. 냄새도 물도 서해 바다 소리. 아이고야, 이쁘다. 이뻐. 노을이 저쪽에서 치네요. 여기 보면 노을이 멋있다. 저녁 먹기 전에 바다 구경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운 좋게 노을 지는 것도 저기 보고 가네. 그렇게 저녁 바다도 봤으니까 이제 방따오 해산물을 먹으러 가볼게요.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구글 평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베트남 음식점들이 대부분 평점이 높기는 해요. 이것도 4.9점 정도 하더라고요. 조금 너무 후해서 조금 걱정되긴 한데, 오토바이가 알아서 피해줍니다. 그래도 전방은 주시 계속 해주고요. 이렇게 건너면 됩니다. 차가 아무리 많든 오토바이가 아무리 많든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호텔이 제 생각 이상으로 엄청 많거든요. 아마 이쪽 방도도 과거에는 좀 더 되게 성한 관광지였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문을 닫고 호텔도 많이 비어진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호텔을 많이 봤는데 너무 비어있어요. 그리고 손님도 너무 없고. 4.9점짜리 시푸드인데 여기거든요. 포아 시푸드 레스토랑. 사람 없어 보이는데. 아니다.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있다. So one people? Thank you. 지금 콤보 이거거든요. 고르 메뉴고 저는 단일 메뉴를 한번 먹읍시다. 시푸드 샐러드 한번 쭉 할게요. 총 주문은 게살볶음밥, 가리비구이, 치즈 굴구이. 베트남 생맥주는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안 시켰고, 태국식 생새우류가 있거든요. 현지식은 어떨지 배탈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생맥주부터 나왔거든요. 에일이네. 에일이다. 라거 생맥주는 아니고 향 물씬 나는 에일이에요. 이게 2,500원? 일반수로는 한 1,000 얼마 하거든요. 1,500원? 매장에서도 25,000원. 그러니까 한 1,200원, 1,300원 밖에 안 해요. 너무 작다. 그리고 위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그릇에서 지금 걸어 나오는 개미를 봤어요. 되게 작습니다. 피쉬 소스를 찍어 먹으러 가네. 딱 맥주. 진짜 그냥 맥주 안주다. 이 대가리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맛있다. 그럼 생새우로 나오고 거기 안 쓴 머리를 튀겨주나봐요. 땡큐. 물치즈구이, 생새우 요리, 가리비 요리. 맛있어. 좋은 요리도 궁금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색깔 봐. 약간 시큼할 것 같은데?
깔끔하다. 탄력감이 넘쳐요. 엄청 쫄깃해. 소스가 칼칼하면서도 새콤해서 대단하네요. 왠지 이거 먹고 배트 안 날 듯? 다음으로 게살볶음밥이 나왔는데 색깔이 약간 노래요. 한 끼는 완전 푸짐하게 먹을 것 같아요. 굴까지는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새콤하면서도 맛있네요. 소스를 좀 부었나봐요. 하나 2,000원짜리 소스 없이 그냥 먹어볼게요. 오, 맛있다. 그리고 전혀 안 느끼해요. 전혀 그 치즈의 그 느끼한 그 향이 가득하지 않아요. 맛있다. 오, 굉장히 맛있다. 안 느껴. 아이비스 호텔도 있는 거 보면 관광지가 확실한 건데 메뉴를 4개에다가 맥주 3개 시키니까 한 4만원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비해 싼 거지만 결국 한 끼에 4만원이면 지출이 생각보다 큰 거죠. 제가 지금 이걸 샀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먹었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중국은 이 안에를 꽉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다 채우고 나서 위에 시럽을 뿌렸어. 근데 베트남은 여기 가운데를 비웠습니다. 그냥 테두리에만 아이스크림을 두리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뻥 뚫렸어. 아이,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러면 괜히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 다음부터 안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건지 아니면 베트남 저녁에 이렇게 팔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왔다가 여기 와서 바로 이걸 똑같은 걸 먹어보니까 중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네. 오늘도 변함없이 한적한 방터의 시작입니다. 확실히 중국과 다르게 여기는 카메라 들고 있으면 약간 신기하게 봐요. 중국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카메라도 찍고 DSLR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디카 들고 다니고 액션캠 들고 다니고 뭐 360 그런 거 들고 다니고 정말 많았는데 베트남에 오자마자 촬영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건 좀 민망하네. 오늘은 이곳의 유명 음식인 방콧이란 걸 먹을 거고요. 쌀가루에다가 코코넛 밀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부치고 그 위에 이렇게 재료들을 올려요. 돼지, 뭐 계란, 새우, 오징어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곳에 약간 작은 팬케이크 같은 느낌인데 한국인들이 먹기에도 되게 간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예수상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를 보러 갈 생각이고 약간 언덕바지에 있어서 이 방터우의 도시 전경을 조금 볼 수 있다고 하길래.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제 미션이 현지 버스터미널에 가서 무이네로 가는 티켓을 하나 사야 됩니다. 내일 무이네로 갈 생각이어서 오늘 버스터미널에 가가지고 시간표를 알아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무이네를 좀 더 추천하는 거 보니까 아마 좀 더 관광객한테 좋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토바이가 많고 차가 많아서 그런가 공기 냄새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따우 중간에도 저기 보이시려나 저기 롯데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가서 라면 같은 사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고 아우 숨을 못 쉬겠네. 이제 유독 심하네. 뭐 태웠나봐요. 그래도 봉타우 신기한 게 저렇게 패밀리마트도 있거든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에. 그러니까 여기 GS 들어와 있고 패밀리 들어와 있고 간간히 아마 세븐도 보일 거거든요. 정말 저런 거 하나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 보는 거가 정말 크거든요. 지나가다 한국말 보는 것도. 방금도 린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 음식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국말로. 이곳에도 한국인들이 있구나 라는 느낌에 뭔가 더 기분이 더 안정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런 곳까지 왔을까요? 시티 같은 경우에 워낙 살 게 많다고 하지만 리무진 버스가 꽤 많이 보여요. 저것도 리무진 버스입니다. 여기서 무인에 가는 방법도 리무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 터미널에서 무인에 가는 버스 티켓을 타거나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거리가 멀지 않는데 아마 들리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아요. 들리는 포인트가 많으면 다 괜찮은데 무서운 게 이제 내릴 때 내 가방이 없어졌을까봐 그런 부분이 여행할 때 조금 제일 무서운 부분 같거든요. 여차 버스 터미널까지 다 왔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영어 없죠? 기본적으로 버스 터미널 영문들이 영어 하시는 분이 많이 없거든요. 나이대가 있으셔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번역기가 있으니까 돈 먹지 말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마 여기 같은데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겠다. 진짜? 보이네? Which one? Here? there? 어디? How can I buy the ticket? Buy ticket on the bus. On the bus. Phan Thiết ông Mũi Né. Yeah, go to the Muine Mũi Né. tomorrow. Mũi Né tomorrow. 6:30. 12:30. One day, 2 times. Yeah, 2 times. Okay, 12:30. So tomorrow I can come here around 12:30 or before 12:30, and then buy the ticket Yeah. by cash. Yeah. Can I know how much is it? 170. 170. Yeah. Okay, 170k. Before 50 minutes come here. 17만 동이면 8,500원. 15분 전에 내일 오는 걸로. 잠깐만. 좋습니다. 친절하셔.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실 줄 아세요. 아주 좋습니다. 자, 시간도 알아봤으니까 티켓은 못 샀지만 아마 무인에 가는 거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살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한 좌석 정도는. 어쨌든 요렇게럼 무인에 가는 버스 6시 반, 12시 반 이렇게 하루에 2타임이 있고요. 가격은 17만 동. 하나로 약 8,5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 버스를 타고 무인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 킬로미터가 약 200km거든요. 내일 자리가 있으리라고 믿고 내일 체크아웃 하고 사람 되게 많아요. 오징어를 먹고 싶었는데 오징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기본적인 그냥 시푸드를 시켰고 That's it, thank you. 다행히도 얼음 상태는 나쁘지 않거든요.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꽤나 많아. 네, 오징어 먹고 싶었는데 오징어 없네. 반꽃입니다. 패치랑 반꽃 하나 시켰고요. 아마 한 2,000원도 안 될 거예요. 맛이 어떠려나? 우리나라 무피클 같죠? 무생채 피클? 그냥 무피클. 한 면만 이렇게 쫙 해서 국수 찍어서 싸먹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조금 것 같긴 한데 약간 쌉싸름한 조자채 같은 피쉬 소스에다가 싸먹는다고 하네요. 이게 메인 음식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 약간 분식 정도의 위치가 됐지 않을까? 그 채소도 물에 한번 씻은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반죽이 되게 고소하면서도 바삭하고 위에서 이제 올라간 토핑에 대한 풍미가 나니까 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이 피클이 이게 피클. 이름에는 무조건 피클이야. 사람이 몇 그러 오네. 맛집이네. 과부하면 깜짝이야. 이제 시티의 중심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모이는 곳이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방꽃이란 걸 먹었었는데 여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약간의 그 기름과 그 쌀가루의 그 고소함과 그 담백한 그런 맛이 뿜어져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 튀긴 거를 피쉬 소스에 넣잖아요. 그리고 고추를 약간 칼칼하게 해서 애들이 소스가 또 배요. 그러니까 또 이게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추랑 뭐 이런 걸 싸 먹으니까 아삭함도 있고 바삭함도 있고 거기다 기름의 그 오일리한 맛까지 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맛집인 게 사람들이 계속 와요. 현지인 분들이 계속 와. 우리나라 떡볶이 같은 분식 포인트가 맞는 게 나이 드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10대, 20대입니다. 잘 못 봤지 뭐. 오늘 날도 안 좋아요. 예.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스콜성 비가 갑자기 내리거나 멈췄다가 막 이런 경우 많아요. 되게 찝찝하고 뜨겁습니다.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뛰어야겠다. 어딘가로 들어가야 돼. 아마 비가 많이 올 것 같진 않고 한 2-30분 어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식점 가서 함께 한 번 더 하거나 마사지 샵을 가서 마사지를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또 안 되면 아무 데나 들어가 봐야죠. 비가 여기 와인이 되는데? 하지만 대부분 스콜성이기 때문에 조금 비를 피했다가 갈게요. 이것이 해변 지역이어서 그런 게 유명하잖아요, 해산물이. 그래서 해산물 쌀국수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베트남 우기 시즌에 왔는데도 생각보다 비를 많이 못 봤었어요. 여기서 비를 많이 보네요. 여기 앉아가지고 맛있는 쌀국수 집이나 찾아봐야지. 1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하늘이 그렇게 밝아지가 않아요. 그 예보 체크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비가 점점 더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행은 어려울 것 같고 집으로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장난 아닙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단은 근처 식당으로 왔는데 되게 얇은 누들이라고 하네요. 아마 국수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푸드길래 한번 들어왔고 야채 좀 주시고 비가 그래도 좀 멈춰 가거든요. 여기서 좀 충분히 쉬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시큼하면서 돼지 냄새가 많이 나요. 고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라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담내 죽 있는 데는 최고예요, 최고. 야채, 쑥, 부추, 숙주 다 주셨어요. 거기 됐으니까 다 넣어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확실히 고추랑 라임이 들어가야 돼. 이게 디핑처럼 먹거든요. 비를 피하려고 밥을 먹었는데 지금 약 3시간 정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여행은 못할 것 같고 비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마사지 샵 가가지고 한 1시간 이내로 발 마사지를 급히 받고요. 그 다음 뭐 그때 생각해봐야지 뭐. 아마 이 정도로 비가 오면 숙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저녁에 숙소 저 옆에 해산물 이렇게 쫙 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게 진짜 로컬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조개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베트남 마사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중국 마사지가 너무 뛰어납니다. 중국 마사지의 그 디테일한 기술과 그 실력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한 그때 가격이 한 15,000원이었거든요 70분에.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베트남 마사지가 한 30만 동, 한 15,000원에 1시간을 받았는데 무난해요.
그냥 서분할 때 한번 받으면 되는데 막 특별하게 추천해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애들 학교 시간인가 봐요. 오토바이 타고 애들을 데려다 주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시간이 약간 4시 40분인데 애들 늦게 가네 집에. 아니 베트남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는데 공부도 늦게까지 하다 집에 가나봐요. 4시 40분에 왜 집에 가지? 아 저기 애들 학교 가네. 부모님 기다리신다. 이게 학교였구나. 안쪽에 애들이 엄청 많아 아직도. 그래도 기분 좋겠다. 아버지 어머니 데려오는 거 보면 기분 좋겠죠. 반갑잖아요. 기다리다가 비 오는 날 집에 가기 힘든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와가지고 데려다주면. 작고 귀여운 샌뱅 호텔입니다. 저렴해서 아주 좋아요.